안녕하세요. 타로 제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붉은 실, 내 영혼의 반쪽이라 불리는 여러분의 운명의 그대를 찾아볼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도 혹은 지금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한켠이 시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영혼을 뒤흔드는 사랑, 그 특별한 인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카드 중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끌리시는 카드가 없다면 눈길이 가는 원석을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짧게 느껴지신다면 잠깐 화면을 멈추고 골라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 고르셨다면 왼쪽부터 리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 들려드리겠습니다. 리딩의 순서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영혼의 반쪽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왜 끌리는 거고 왜 영혼의 짝꿍일지를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만날 수 있는 시기와 조언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혼의 반쪽이 있고 이 영혼의 반쪽이라는 건 여러분과 상대 사이에 다른 인연과는 가질 수 없는 깊은 인연선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인연이 나의 마음 상태나 에너지 상태에 따라 빠르게 만날 수 있거나 계속 엇갈리게 만들 수 있어서 마주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인연이 들어오더라도 이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거야 하고 마음을 주면서도 선을 긋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시작할 때면 유난히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고 진지해지는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복하다는 감정도 들지만 상대의 감정, 상황, 상처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할 몫처럼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 관계,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이어가야 해라는 생각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사랑은 점점 설레임보다는 과제가 되고 의무처럼 느껴졌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데 여기서 끝내자니 내가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끝난 뒤에는 나는 아직 사랑하기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사이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인연이 다가와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고 마음을 온전히 다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관계가 끝난 이유는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책임감이 없거나 상대를 덜 생각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랑을 했고 그 과정이 좋은 기억이 아니더라도 그때 여러분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충분히 고민했고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이해하고 어루어 만져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분을 오늘 리딩에서는 반쪽님이라고 부를게요. 우선
반쪽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확 흔들면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감정을 밀어붙이거나 불같이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첫인상부터가 굉장히 편안하다, 긴장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먼저 들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상 자체가 선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자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말투가 강하거나 날카롭지 않고 대화할 때도 자신을 어필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은 하지 않고 대화를 할 때 말을 갑자기 끊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고요. 배려심이 깊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하게 받아주는 굉장히 묵직한 사람이라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반쪽님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요. 다만 반쪽님이 자상한 사람은 맞는데요.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엄청 적극적인 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반에는 나한테 마음이 있나? 내 착각이 아닌가 하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고 착각 같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한 발짝 물러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 미묘한 촉을 믿고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반쪽님은 관계의 시작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근데 관계의 온도가 올라가면 진행 속도가 또 느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분이라서 그렇지 확인이 되면 망설이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반쪽님의 연애 스타일이나 태도를 좀 보면요. 반쪽님은 성격은 다정하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현실적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반쪽님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위로를 해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아요. 정말 고마워하면서.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인 반쪽님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 힘든 거를 미리 알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반쪽님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선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를 위로해줘서 고마워. 그치만 당신이 내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반쪽님은 연애를 하면서도 연애는 연애, 각자의 삶은 각자의 삶이라는 리듬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한쪽이 희생하면서 관계를 끌고 가기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이런 현실적인 기준이 사람이 차갑고 계산적이어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만날 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보면 엄청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반쪽님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는 않아요. 감정적으로 놓치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애정 표현을 자주 해주거나 다양하게 해주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여러분의 반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관계가 여러분을 후회로 끌고 가지 않고 편안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반쪽님에게 끌리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볼 건데요. 이 카드를 보면은 그 이유가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잡고 싶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동안의 연애에서는 상대에게 맞춰야 했던
굉장히 애매한 관계나 언제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서 여러분은 이제 벗어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관계 안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더 많이 질문하고 생각하게 된 시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쪽님을 떠올리면 설레이는 감정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구나. 함께 있으면 내가 관계에 휩쓸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는 기대와 이 반쪽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어서 반쪽님은 그럼 왜 여러분에게 끌릴까 한번 카드를 보면요. 반쪽님은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시기에 자기 자리 안에서 굉장히 경쟁, 그러니까 긴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이나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옆에 경쟁자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생기거나 성과나 위치로 평가받는 상황에 놓이게 돼서 계속 경쟁하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부담감이 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반쪽님은 굉장히 많이 지쳐 있고 위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옆에서 안전한 공간, 그러니까 내가 경쟁하고 막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다고 해요. 여러분하고 있을 때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비교당하지 않겠구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어도 되겠구나.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반쪽님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고 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혼의 짝꿍일까요? 라는 질문의 카드를 보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어서 더 빛나는 관계. 별은 혼자서도 빛은 나지만 함께 빛을 나눌 때 밤하늘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둘이 함께이기 때문에 관계, 그 이상으로 삶 속에서 많은 걸 깨달으며 배우고 한쪽이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우러지는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영혼의 짝꿍이다. 붉은 실로 맺어진 인연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반쪽님이 만날 수 있는 시기를 볼 건데 사실 날짜로 딱 잘라서 보기보다는 이 영혼의 반쪽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과 반쪽님 사이에 다른 인연과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 반쪽님이 어떤 상태일 때 연결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카드가 유니온, 연합이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이 시간을 오래 끌면서 막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카드는 아니거든요. 아무 변화 없이 버텨야 하는 그런 흐름이 절대 아니고 사실 이미 두 사람의 에너지는 연결된 상태에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은 그럼 언젠가 만나겠지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시기 안에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 조언을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좋은 사람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 점점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드를 보면요. 영혼의 반쪽은 이미 지나간 인연도 아니고요. 지나쳐버린 인연도 아니에요. 아직 만나지 않았고, 이제 곧 들어올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은 누군가 다가오거나 새로운 인연과 관련된 기회가 생겼을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 직감을 한 번쯤은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애정에 대한 에너지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한다면, 어?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은 포인트를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음, 누군가를 알게 됐다면 한 번의 만남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두 번, 세 번, 천천히 만나보고 몇 마디로 끝내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과정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반쪽, 붉은 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 들려드릴게요. 리딩 순서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영혼의 반쪽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왜 끌리는 거고 왜 영혼의 짝꿍일지를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만날 수 있는 시기와 조언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혼의 반쪽이 있고, 이 영혼의 반쪽이라는 건 여러분과 반쪽님 사이에 다른 인연과는 가질 수 없는 깊은 인연선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인연이 나의 마음 상태나 에너지 상태에 따라 빠르게 만날 수 있거나 계속 엇갈리게 만들 수 있어서 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정 카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카드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얼마나 그동안 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많이 마음을 써왔을지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 안에서 생긴 자기 비난, 분노, 허탈감이 있었고, 많이 무너졌었던 것 같고, 많이 애써왔던 흔적들이 보였어요. 사랑을 하면서 내가 더 참아야 했고, 더 이해해야 했고, 끝없이 내려가야 했던 순간들이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상대를 원망해 보기도 했지만 결국 그 감정들이 나에게 돌아오면서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의 기억이나 관계에서 생긴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낮추게 되고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다가와도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설레임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경계부터 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관계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 관계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엔 문득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아픈 감정들이 이어지다 보면 나에게 맞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도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와도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지 쉽게 믿음이 가지 않을 거예요. 카드가 말해주는 여러분의 사랑은 연결이에요. 감정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실수를 해도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관계.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내 안의 모든 감정을 보여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은 원하고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랑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거든요. 그냥 정말 희망회로 돌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반쪽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는 내가 진짜로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편안해지는 사람인지 그 기준을 다시 세워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반쪽님, 그 반쪽님을 여러분이 알아보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카드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반쪽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카드로 2장을 뽑아봤는데요. 펜타클 기사와 펜타클 킹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반쪽님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느낌보다는 사람 자체를 먼저 살펴보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감정적으로 혹은 막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눈에는 조금 계산적이거나 차갑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산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또 여러분이 볼 때 첫인상이 말수가 적고 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연애에서도 바로 애정 표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긴 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분은 초반에는 신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확신이 생기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내 사람이다 이렇게 딱 느끼게 되면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임 없이 아무나 곁에 두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분도 아니고요. 반쪽님을 볼 때 초반에는 너무 판단하는 사람 아닌가? 감정이나 공감보다는 너무 현실만 보는 사람 같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치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쪽님과 함께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관계가 이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보여요. 그러면 왜 반쪽님이 여러분에게 끌리는지를 한번 볼게요. 반쪽님은 과거의 어떤 관계에서 혼자서 너무 많은 거를 짊어졌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당시에 만났던 상대에게 과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상대가 원하는 걸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소모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게 애써온 관계가 끝났을 때 이별 자체보다는 이 관계가 무너진 건 내 잘못이 커서였어 라는 생각이 이 반쪽님 마음에 깊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고 애써 그 기억을 정리하려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나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는 그 죄책감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게다가 반쪽님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책임질 일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것만큼 바쁘게 살아온 분이라 쉴 틈 없이 현실을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는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의 섬세함과 따스함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여러분에게서 느껴지는 조심스러움이나 이런 경계심이 그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공감을 만들어내면서 자꾸 눈길이 가고 지켜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반쪽님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단단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 동시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런 부분들,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함께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관계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의 에너지가 조금씩 균형을 찾고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분의 영혼의 반쪽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여러분은 관계를 맺을 때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나 자신을 회복하고 삶에 다시 활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분들이거든요. 반쪽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사랑이 가능해지고요. 무엇보다 마음부터가 천천히 치유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반쪽님 또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 관계 자체를 정말 선물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여러분과 반쪽님이 만날 수 있는 시기를 날짜로 딱 잘라서 보기보다는 영혼의 반쪽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과 반쪽님 사이에 다른 인연과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지만 나와 반쪽님이 어떤 상태일 때 연결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더 중요하게 볼 건데요. 카드는 여름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단순히 여름쯤일 것 같아요 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상태인지 이 만남이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카드로 읽는 게 더 맞고요. 두 분의 만남은 누구 하나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상의 생기가 다시 돌아오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갈 쯤에 들어온다고 보여요.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컨디션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마음의 여유도 없고 체력적으로 힘들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분별이 가능하고 내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만남의 문이 열린다. 그때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 상태를 잘 들여다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며 한 가지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요. 조언 카드. 이 카드가 조언 카드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반쪽님이다 싶은 한 사람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요. 꼭 먼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애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안정이 되는지. 두 번째, 이 관계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존중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 이 관계가 내 삶의 리듬을 깨트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균형을 회복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답게 사랑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내가 누굴 만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모든 걸 나라는 기준을 두고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이 보일 거고요. 그때 여러분의 애정의 흐름, 애정운이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 저도 함께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 들려드릴게요. 리딩의 순서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반쪽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왜 끌리는 거고 왜 영혼의 짝꿍일지를 먼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만날 수 있는 시기와 조언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혼의 반쪽이 있고요.
이 영혼의 반쪽이라는 건 여러분과 상대 사이에 다른 인연과는 가질 수 없는 깊은 인연선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인연이 나의 마음 상태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빠르게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계속 엇갈리게 만들 수 있어서 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정 카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에 솔직하고 마음을 숨기지 않는 아주 순수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사람을 알아가기보다는 내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이런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감정이 서서히 쌓이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에 커져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연애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가 되어버릴 때가 많고 내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가 낯설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가 않아서 결국 내 마음을 전부 주게 돼버렸던 거죠. 사실 이렇게 내 마음을 주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랑하는 건 연애에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도 내 마음 같으면 좋은데 그 마음이 항상 같은 속도로 같은 온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내어준 그 사랑과 시간만큼 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 경험들이 마음에 꽤 큰 흔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나 또 이번엔 얼마나 아플까? 나 잘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앞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도 힘들지만 그 이후에 찾아올 내 감정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더 조심스럽고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모든 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순수하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마음이 가면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랑을 깊이 한다는 건요. 마음의 그릇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영혼의 반쪽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운명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사랑을 진심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거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을 담을 수 있는 그 영혼의 반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혼의 반쪽을 반쪽님이라고 부를게요. 여러분의 반쪽님은 겉으로만 보면 약간은 딱딱하고 현실적인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런 반쪽님을 보면서 처음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반쪽님은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많이 챙겨주고 애정도 주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극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오해를 받았던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에서 그런 풍기는 분위기라고 하죠.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어른스럽고 믿음직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로 바뀌고 오히려 나 이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표정도 너무 딱딱하고 말투도 차가워서 '내가 다가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를 보면 이분 내면은 또 부드럽고 다정한 온기가 있어서요. 가까워질수록 편안하고 동시에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요. 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반쪽님에게 끌리게 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울타리, 특히 가족 안에서 충분한 안정감이나 따스함을 느끼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음 가족 사이가 나빴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평범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호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족 일에 더 참여를 했어야 했고 많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참았을 수도 있고요.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나 마찰을 겪었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내 편은 없는 것 같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오래 자리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은 '내 삶을 되찾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가치를 다시 만들고 찾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반쪽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처음엔 이 사람의 이런 차분하고 조금은 차가워 보이는 분위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요. 어느 순간 눈을 떠보면 말없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챙기고 있는 반쪽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람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든든함, 이런 부분에 점점 더 끌리게 되는 거예요. 반쪽님이 여러분에게 끌리는 이유도 따로 있는데요. 여기 프린세스 오브 소드 카드를 보면요. 반쪽님은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반쪽님이 볼 때는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날카롭거나 차갑기보다는 묘하게 거리감 있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화를 조금 나눠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생각은 깊은데 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 '아 속마음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반쪽님 입장에서는 나도 사람을 꽤 만나 봤고 사람 보는 눈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더 말을 걸고 싶어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호감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반쪽님은 자기 감정조차도 하나의 그런 자기 관리, 그러니까 관리의 대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쉽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야. 눈길이 가고 매력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계속 생각나고 자꾸 말을 걸고 싶고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지면서 '아 그제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구나.'라고 늦게 깨닫게 돼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묘하게 반쪽님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아 나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접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첫 만남부터 운명처럼 막 불붙는 사랑으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이 필요한 인연으로 보여져요. 음 그럼 왜 두 분이 다른 인연과는 다른 특별한 인연인지, 왜 영혼의 짝꿍인지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은 서로에게 우연처럼 만났지만 필연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여요.
각자 혼자일 때는 감당하기 벅찬 부분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면서 나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방향도 차차 정돈되기 시작되는 거죠. 두 분의 인연이 특별한 이유는요. 서로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진다는 그런 점에서 특별해요. 한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고 다른 한 사람이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관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 안에서는 막 화려한 이벤트라든지 특별한 감정 표현이 없어도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과 편안함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카드 이름이 꽃가루 매개자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자꾸 작아지고 내 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도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이 주는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 꾸준한 배려와 책임이 만나서 두 분의 관계는 감정 그 이상으로 삶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기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과 반쪽님이 만날 수 있는 시기를 날짜로 딱 잘라서 보기보다는 영혼의 반쪽의 의미가 여러분과 반쪽님 사이에 다른 인연과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달, 두 달, 1년 뒤 이런 시기도 중요하지만 나와 반쪽님이 어떤 상태일 때 연결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시기를 상징하는 카드로는 이 삽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의 기준과 방향은 어느 정도 잡혀 있거든요. 막상 근데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인을 통한 소개라든지 직장이나 모임 같은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도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이 맞나? 조금 더 생각해 볼까 하면서 스스로 그 기회를 지나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손에 이미 삽은 쥐어지고 있죠. 이제 땅을 파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방향이 더 흐려지고 처음 세웠던 기준마저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더 이상 고민하기보다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옮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 정말 가볍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좀 특별한 게 여러분을 도와줄 작은 손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소개를 주선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를 아는 누군가의 지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에게 나 이제 좀 누군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말을 가볍게 흘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작은 계기로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을 볼 건데요. 이제는 예전처럼 감정만 믿고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여러 가지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시기 같아요.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 나 자신이 괜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걱정들 속에 가려져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던 거지 여러분의 애정운이나 관계운은 이제 흐를 준비가 되어 있고 혼자 애쓰지 않아도 주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조언 카드의 이름이 균사체인데요.
이 뜻이 혼자서만 버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연결은 주변에 퍼져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홀로 서기를 멈추고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결론을 내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정에 치우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누군가한테 나 누구 좀 소개해줘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친한 지인과의 식사 한 번이나 회사 안에서의 어떤 가벼운 교류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취미 모임이 있다면 한 번 더 참여를 해보고 둘러보는 것.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그런 방향에서 작은 기회 하나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반쪽님의 붉은 실에 닿아서 원하시던 그런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마음을 담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리딩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로는 좋아요, 구독, 댓글로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타로 제이의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